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일호입니다. 지난 1991년 문을 연 지방의회는 이제 20살을 넘긴 성년입니다. 그런데도 자부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의원이 있는가 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한밤중에 라면을 끓여오라는 도의원의 슈퍼 갑질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이긴 하지만 지방의회의 일탈과 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이런 논란의 원인은 무엇이고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경태 전북도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송재복 호원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희환 군산시 의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이제 20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방자치 한 축인 지방의원들의 일부 일탈 행위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가치마저 훼손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토론의 주제가 지방의회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오늘 토론 어떻게 끌고 나가고 싶은 것인지, 키워드는 무엇인지 간단히 모두 발언 듣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경태 의원님. 예, 도민 여러분에게 먼저 사과부터 드리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음주운전 또 갑질 논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전라북도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영기 대표님, 송재백 교수님 좋은 말씀 다양하게 들어서 전라북도의회가 쇄신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재복 교수님. 예, 지방의회 의원의 문제는 이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91년 이후에 지방의회 선거가 본격화된 이후에 지방의회의 윤리 책임 문제들이 항상 대두가 됐고, 그것이 이제 불법 일탈적인 어떤 또는 슈퍼 갑질 그런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는 지방 의원들이 어떤 책임감 또는 윤리의식 이런 걸 강화시켜야 되고, 큰 틀에서는 지방 분권의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지방 의회의 혁신, 변화 또는 지방 분권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진희환 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의장 진희환입니다.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같이 지방의회 의원들 중에 일부 의원들께서 이탈의 행위와 또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에 높이 이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 자신도 반성해 봅니다. 지방자치 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그 의무와 책임도 함께 다하지 못하고 또 주민들에게 유면당하면서 의원 각자의 본연 자세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방자치 시대의 순간 가치를 종종 훼손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산시 의원들은 187회 임시를 통해서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습니다. 더욱더 지방자치의 그 순간 가치를 계승하고 의원들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더욱더 의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군산시의회에서 마련한 행동강령에 대해서는 토론 중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김영기 대표님. 네, 지방자치가 살아야 전북이 삽니다. 그러려면 지방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가지고 행정부를 정확히 견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원들의 음주운전 파동이라든지 슈퍼갑질 논란으로 의회가 시끄럽습니다. 의회는 이번 기회에 자기 살을 도려낸다는 자세를 가지고 특히 또 새정연이 혁신의 지금 분위기 있는 조건에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환부를 도려내고 의회가 혁신할 수 있는 계기로 이번 사건을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최근 전라북도 의회 의원 가운데 일부가 슈퍼 갑질,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의회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밖에서 보기에는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냐라는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김 대표님, 참여자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성명도 냈었죠? 네, 최근 그 전라북도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은요, 그 슈퍼갑질 논란, 그 정모 비례대표 의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개인의 어떤 문제로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갑질 논란은 기간이 상당히 길고 또
여성 의회 전문위원을 상대로 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태가 심각하고 그 전문위원이 인권위 제소까지 한 마당에 단순히 그 유명무실한 윤리특위 여러 가지고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에 그 의원의 어떤 과거의 의원이 되는 과정을 보면 당이 막 합당하고 이런 혼란의 과정 속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눠먹기 식으로 개파 간에 한 명 한 명 하다 보니까 엉겹결에 의원이 된 측면도 있고 제가 알기에는 뭐 이건 제가 뭐 수사기관이 아니라 잘 알 수는 없지만 또 음주전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양모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일으켰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분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음주운전은 과거에는 실수라고 했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사회야 근절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만인들의 존경을 받고 도민을 대표할 의원으로서 어떤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양모 의원 사과 아닌 사과를 하고 그래서 좀 시끄러운데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도 물러나고 응등의 대가를 발휘한다고 보고 슈퍼갑질론의 의원은 의원들의 어떤 권한이 의회에서 윤리티가 약하다고 하면 새정연 중앙당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최근에 새정연 중앙당의 분위기로 봐서는 과거와는 다른 어떤 징계가 내려진다면 의회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통해서 가능하면 의회에서 퇴출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백 의원님, 김 대표께서 아주 세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자, 사건이 발생한 지 한 2주 정도가 지나서 운영위원회 의원들이 소집이 됐죠? 전체 의원총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네네. 그 운영위원회에서.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예, 먼저 그 비회기 중에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 이제 안건을 상정을 하는데요. 어제 저희들이 그 전라북도 운영 혁신 방안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이 자정 결의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비회기 중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회기 중에 이제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의원총회를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윤리특위가 저희 도의원으로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제 식구 감싸기밖에 되지 않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가지고 윤리특위 자정심의위원회를 둬서 심의위원회 의견을 반드시 청취할 수 있도록 다만 그 심의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을 한 이런 것을 어제 저희들이 혁신 방안에 넣고 또 신문고를 설치해서 작은 목소리도 의장만이 열람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조례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자정 노력을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어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네. 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무리를 빚은 의원에 대한 처분은 윤리특위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에서도 한 의원이 막말을 해서 논란이 됐죠. 그래서 파장이 커지자 결국 당 윤리심판원에서는 당직 정지 1년이라는 처분을 내렸는데 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도의회에도 윤리특위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있기는 하죠. 자, 그런데 지난 10년간 한 번도 운영된 적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안팎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가요? 백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그 징계 그 4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4가지 유형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좀 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극한돼서 하기에는 뭔가 30일 이내에 뭐 정지 같은 것은 3개월, 6개월 이렇게 좀 세부적인 것이 들어가야지 맞는데 바로 제명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공개 사과라든가 뭐 주의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서 사회적으로 처분을 받은 거에서 그냥 따라서 그렇게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문제도 더 저희들이 중앙에도 건의하고 또 자체적으로 또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음주운전을 뭐 2번 했을 때는 무슨 뭐 파면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징계 사유도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삽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적당한 징계가 필요한데 뭐 예를 들면 자격정지 3개월 이후에는 바로 제명이다. 뭐 이런 겁니까? 30일 이내밖에 없습니다. 바로 30일 이내에 있고 제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30일도 있어야 되고 뭐 60일도 있어야 되고 90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형량에 맞게 그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 백경태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송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그 요인을 한 3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제 의원들의 어떤 윤리 책임 의식이 문제다. 그래서 일정한 행동의 준칙대로 행동을 했지만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제 본인이 지는 어떤 의식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제 이 제도상의 어떤 한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무 경미한 그런 처벌 정도가 돼서 결국에는 이 소명하는 형태, 더 나가서는 뭐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재소권도 없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뭐 제도가 가진 기본적인 어떤 한계, 더 어떻게 보면은 제도 형식화 이런 형태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도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그런 제 식구 감싸기, 뭐 동병상리 그러다 보니까 누가 과연 이제 고양이 목에 그 방울을 걸 거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기 때문에 항상 그 처리나 그 처벌의 수준은 뭐 그 자리를 맴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극적으로 요것은 이제 지방의회의 어떤 제도가 좀 바꿔지거나 더 나아가서는 어떤 윤리의식, 자질이 어떤 문제 이런 것이 좀 강화돼야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 대표님. 예. 그 윤리특위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는 징계의 어려움, 조사 권한이 없다. 뭐 이런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요? 최근에 슈퍼갑질 논란을 보더라도요, 당사자가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일면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인정하지 않는 그랬을 경우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걸로 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뭐 윤리특위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자료를 다 추적하고 열람해서 그걸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어떤 한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기억하는 어떤 지방자치 우리 전북 안에서를 보면은요, 과거 1997년에 전주시의회에서 전주시의원 당시 장모 의원을 의원직 제명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명의 이유가 당론 위반이었거든요. 그만큼 특정 정당이 국회의원들이 오더를 줬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고 뭐 똘똘 뭉쳐가지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돼가지고 한 1년 뒤에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충분히 저는 중앙 땅에서나 이런 데는 상당히 깊이 있게 어떤 조사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뭐 지금 전라북도 의회는 거의 새정의 의원들 일색이기 때문에 어떤 새정의 중앙 땅 조사가 나온다면 그게 근거하고, 또 의원들도 자체적으로는 충분히 진술은 또 피해자한테도 들어볼 수 있고 주변 정황 증거들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의원들의 생각이 일단 과거 미래의 나의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가장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내 문제다. 그러니까 함부로 징계를 못 하는 거죠. 내가 한 달 뒤에 나도 음주운전 할 수 있는데 나도 또 잘못하게 우회하고 긴장관계나 공무원하고 긴장관계 조성되면 갑질론에 휩싸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은 동료 의원에 대해서 못 오게 되고,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어떤 제명을 보더라도 그 과거 군사정부실 김영삼 총재가 제명됐다가 부마 항쟁이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는 어떤 사례들이 있듯이, 의원들이 의원들을 어떤 징계하는 문제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할 것 없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번에는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뭐 제 식구 감싸기 그동안 뭐 전 의회에서 있었던 거 뭐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요. 다음에 본인이 거부한다고 해서 이게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죄가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의장이 직권으로 윤리특위 회부를 한 것입니다. 본인이 윤리특위를 요구를 했는데 그거 맞지 않습니다. 본인은 가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윤리특위에 회부를 할 수가 없어요. 요청도 할 수 없습니다. 의장이 한다거나 위원장이 한다거나 의원의 연설을 받아서 한다거나 또 모욕을 당한 의원이 동료 의원을 윤리특위 회부할 수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의장이 죄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회부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윤리특위가 다른 데도 지금 다 있는데 선언적 의미가 있고, 아무리 조항을 읽어봐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벌에 대해서는 고무줄 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어떤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내용들이 이번에 군사안에서 좀 다른 어떤 문제제기 했는데, 결국 거기도 처벌 조항은 없는 거거든요. 좀 강력하게 하자는 거지 뭐 다른 내용은 없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 스스로도 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것 같습니다. 윤리특위 기한이 3개월입니다. 또 3개월 연장할 수 있는데 본회의에서 의결로. 저희들은 지금 그 중앙당에서 지금 2차 조사까지 나왔고 또 인권위의 결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아마
의회가 뭐 먼저 솜방망이로 처벌하는 그런 것은 아마 지양할 겁니다. 그리고 중앙당이나 인권위원회 결과 같이 잘 보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송 교수님. 그 윤리특위의 구성, 역할, 미비하다.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윤리특위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본인이 본인을 처벌할 수는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같은 정당에 또 많이 이렇게 소속돼 있고 그럴 경우는 더욱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도를 이제 처벌하는 그런 규정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 아까 이제 언급은 됐습니다만은 단순하게 뭐 30일 정도 뭐 이렇게 그 징계하고 그다음에 제명하고 이 정도는 제도가 너무 미화한의 어떤 제도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격정지 조항도 둔다거나 어느 경우는 심지어 이제 그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두어서 이제 운영을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한면에서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자질적인 면에서 좀 갖춰져야 된다.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의원이 되기 전에와 또 실제 의원이 된 뒤에의 행동이나 또는 그 실제의 어떤 윤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집니다. 사실상 이제 본업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의원에 간 사람이 또 이권 관계에 개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슈퍼 갑질의 어떤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자질적인 어떤 면에서의 공천 문제부터 어떤 걸러지는 그런 것들이 좀 제도상으로 많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윤리특위가 우리 의원으로만 구성됐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혁신안에는 심사자문위원회를 더 가지고 민간인 법조계 언론계 뭐 학계 이렇게 해서 7분에서 9분으로 이제 임명을 할 건데요. 그분들의 의견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청취해서 그것이 윤리특위에 전달이 돼서 반영이 되는 그런 민간인들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마 혁신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진 의장님. 네. 자, 이렇게 시끄러운 가운데 군산시의회에서 행동 관련의 강령에 관한 조례를 발표를 했어요.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는데 자, 이게 왜 눈길을 끌 만한 사항이고 어떻게 제정을 하게 됐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우리 김 대표님 뭐 군산시 의도 큰 별다름 없을 거라고 했는데 조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전국 246개 지자체가 있음에도 또 92개의 지자체가 강령이 있어요. 조례 강령이. 근데 저희 이번 주요 내용 배경을 보면은 뭐 지난 2008년도에 윤리 강령이나 또 윤리 실정 규범 조례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성만 다 있었어요. 또 우리 군산시도 과거에 여성 비하 발언으로서 2010년도에 한 20일간 이렇게 처벌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더욱더 이 부분에 의원들 스스로 윤리를 생각하고 또 자질 문제에 대해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시민들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주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총 6장 34조로 이렇게 구성됐는데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거기에 대한 직무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원들은 자리를 들어갈 수 없도록 회피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또 여비나 업무 추진비 등 예산에 대한 그래서 목적에 대해서는 또 그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부당 이익 등 수수 금지를 위한 이권 개입에는 할 수 없게 했고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나 어떤 투자 등을 제한시켰습니다. 어떤 직무에 관해서 자기 정보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고 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거기를 금지시켰습니다. 또 공정물 공정물에 대해서 사적으로 이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시 예산을 집행하면서 뭐 항공 마일리지나 카드 적립 포인트도 개인이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다뤘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나 활동비를 지원받아 행해지는 직무와 관련비 가지고 국내에 활동을 제한시켰고요. 또 이 이외에도 일부의 강의나 회의나 세미나나 토론회에서도 영리행위 등을 신고하지 않고 할 수 없도록 일일이 명시했고
이걸 어길 시에는 예의 없이 윤리 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는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사항을 아주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저희의 조례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들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 누구든지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 의원이나 공무원들, 정당인들이 배제한 상태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자문위원들이 스스로 조사, 접수를 받고 조사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조금 전에 백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지방자치법 때문에 징계, 의원 자격정지 30일 다음에는 바로 제명이라는 적절한 단계의 징계들이 없어서 처벌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군산시 의회도 마찬가지 네,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백 의원님 말씀대로 단계적 수위를 좀 둬야 되고요. 또 우리 김 대표님 말씀대로 좀 솜방망이 처벌, 송일순 말씀대로 좀 가볍게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지역의 대표에서 지방자치 의원이라고 하면은 본인의 윤리적 차질 문제를 생각하고 도덕적 문제를 더 갖춰서 그런 단계에 접하지 않도록 네. 노력을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런 단계를 가장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의원들께도 1,000원 정도면은 어느 수위가 되겠다. 아까 사회자께 말씀하신 대로 30일뿐만 아니라 6개월도 둘 수 있다. 본인의 반성이 필요하지 않으면 더 가서 제명도 시킬 부분이 가야 된다 봅니다. 네. 그리고 관련법 개정도 같이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거기 이제 세부 규칙도 있으면 더욱 좋겠죠. 네. 저희들이 그 부분도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행동강령이나 윤리강령에 있는 실천규범에 있는 내용들을 더 좀 자세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전라북도도 전국 경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작년 10월 달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없었던 건 아니고요. 예,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아직도 조례 제정을 안 한 광역시도 17개 광역시도 중에 7군데는 아직도 제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발빠르게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추진해서 했는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 송재복 교수님 말씀 따라 의원 개개인의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다. 제도나 법이 아무리 있어도 그거를 지키지 않는 일부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의 자기 수양, 자기 공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교육도 좀 더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진 의장님,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자, 군산시 의회의 이번 조례가 다른 지방 의회도 비슷한 조례가 많아요. 네. 근데 아주 다르다, 독특하다. 한 점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행동강령 조례가 다른 지방의회 비슷한 조례가 또 있지만 또 특히 다른 점은 타 의회에서 소홀히 다뤘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타인에 대한 모욕과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금지 규정에 넣습니다. 또 의원 상호 간에 또 사무처 직원 간의 말과 행동 등 이런 부분에서 성희롱 금지 부분을 일일이 또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행동강령 위반 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원이나 공무원, 정당인들이 배제한 상태에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조례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접수를 받은 뒤에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타 지방에서 어떤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성격 윤리 강령을 벗어나서 행동과 발언 하나하나가 의원들이 신중해야만 하고 거기에 또 의원들이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의정 활동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구체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실천 강령, 행동 강령 이런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강령이나 이런 선언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예. 그 문기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침이고 이런 형태에 국한된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게 실행이 돼서 현실적으로 바꿔질 수 있는 그 무엇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상황 같으면은 국민권익위원회 같은데 또는 중앙당이나 이렇게 그런 데다가 이제 탄원을 내서 문제 처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 자체의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그게 아까 30일의 어떤 그런 제명, 아니 30일의 어떤 처벌과 제명 이런 거 외에도 자격 기준을 좀 이렇게 두어서 자체적인
징계를 해 가면서 네. 하는 상과 벌이 같이 병행이 돼야만이 성과가 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우리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이 처리를 통과시켰지만요. 세부적인 그 규칙을 만들어서 보다 의원들 전체 그 부분에서 다가갈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그 윤리 강령들이 다 제정이 됐었죠. 네. 실제로 유명무실을 했었고요. 최근에 군산에서 제정한 행동강령은 훨씬 그것보다는 더 세밀하게 사안사안별로 해놓은 측면이 있는데요. 그 실제적으로 직무 관련자에 대해서 어떤 금품 수수를 받으면 사법적 처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어차피 현행법으로도 사법적 처리가 되는 내용을 그 강령의 어떤 내용들에 이렇게 해놓은 지점이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고, 그 다음에 공개 사과, 30일 이내 자격정지 제명 이 4가지밖에 조항이 없는 문제가 있고, 또 윤리특위에는 어디나 의원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금방 외부 인사도 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말 그대로 자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결정은 윤리특위의 구성원 의원들이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야 할 문제가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요. 의원들이 어떤 스스로 자기들의 어떤 의무이기도 하지만 책임도 높이기 위해서도 법 개정이 꼭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원들과 관련되는 처벌장은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조항들을 지방원이 그대로 갖다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자기들 스스로 징계를 않겠다는 어떤 건데,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실제적으로 그 의원들이 이렇게 지금 뭐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도민들이 뽑긴 하지만 특정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공천 과정에서부터 이미 좀 투명하게 어떠어떠한 사람들은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내용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의원들을 해야 하는데, 뭐 충성 경쟁으로 해버린다니, 그러다 보니까 뭐 능력도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 능력 있고 도덕적으로 우수한 사람보다 아부를 잘해가지고 공천을 받아서 의원을 되는 사람들도 없는 게 아닌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 1차적으로 걸러내지 못한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특정 정당 어떤 독점 분위기에서 도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방은 다른 뭐 시군원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것도 보면 우리 양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과를 했는데 사과 내용이 없더라고요. 왜 사과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이렇게 모르게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음주운전이라는 내용도 포함이 될 것 같고, 또 제가 볼 때는 한 번이 아니고 2번이란 말이에요. 이번이. 그렇다면 직도 물러나고 좀 자숙하는 모습을 표하는데, 교육계를 책임지는 위원회 수장이, 교육위원장이 음주를 2번째나 한다고, 한 번은 뭐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이건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해서 나는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데, 스스로 안 물러나게 해줘야죠. 근데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의지가 있는데 의회에서 그걸 막았다면 그건 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고요. 예. 예. 이제 본인이 그런 강한 의지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제가 또 다른 말씀 하나 드리면은, 저희들이 공천을 좀 일찍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항상 밀려가지고 선거 등록 직전에. 며칠 앞두고 선거 이 공천이 이루어지다 보고 막 경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천을 좀 미리 해가지고 충분히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전라북도에서는 집권여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꼭 임박해가지고 등록 며칠 앞두고 공천을 하고 이런 경선을 하고 이런 과정이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뭐 공직선거법도 좀 개정이 돼야 됩니다. 여기 같이 이제 맞물려서 있기 때문에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군수 1명, 도의원 1명인데요. 2010년부터 군수는 1억이 넘고 선거 비용이, 도의원은 4,700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도 계속 얘기해도 안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공직선거법도 손 봐서 미리 공천도 몇 개월 이내는 좀 해주고 경선도 끝내주고 이런 과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영기 대표님 말씀대로 능력이나 자질이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탄생되는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불합리한 공천제도가 유지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건 국회의원들은 특권 때문에 그러거든요. 국회의원들은 나는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정당의 후보는 뭐 6개월 전에 공천을 해야 한다든 이걸 법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닥쳐갖고 할수록 충성스러운 사람이 유리해지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특히 마음은 요즘 돈으로 통한다는데 그걸 얻지 못하면
막 임박이 할 때까지 공천하다 막판에 졸속으로 해버리면 검증도 못하고 예, 예. 외양경 하다가 되고 그런 사람이 또 말등만 꽂으면 당선되는 분위기에서 당선되는 이 악순환이 되는데 결국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막아내고 그 국회의원들이 공천에 깊이 개입하는 걸 막아내는 장치들을 해야만 지방자치가 훨씬 더 투명해지고 공정해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의회에서 소실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의원들뿐만 아니라 저희 시민단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년도에도 그런 것들을 좀 더 제도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윤리특위에 대해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지방의회 혁신이 가장 필요하고 또 이런 의원들을 없애려면 저는 지방정치의 활성화가 가장 무엇보다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백 의원님. 예. 자, 이렇게 지방의회에서 물의를 빚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지역사회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 뭐 윤리특위도 가동시키고 하는데도 이런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윤리강령을 그 액자로 만들어서 의장이나 부의장님실, 상임위원장실에 걸어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걸 읽어보고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방까지는 못 해드렸는데요.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 방까지도 전부 해드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느 단체나 뭐 우리 제주도에서 그 고위직에 있던 분이 무리를 일으킨 적도 있는데요. 어느 단체나 뭐 그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또 의회의 단점이 하나가 상임위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운영위원인 저도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자체적으로 상임위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1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이나 늦게 그걸 접하게 되다 보니까 예,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의회를 좀 더 이렇게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많이 운영위원회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 의장님, 도의원, 그러니까 광역의회 사정이 이렇다고 말씀하셨고 기초의회 사정도 일반 다르진 않죠? 기초는 좀 더 크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중선거구 제도에서 의원 상호 간에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의원 우리 군산시 의원들 24분인데 의원 한 분 한 분이 기관이라 또 의원들의 의견은 다양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성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행정에 전달하는 게 의원들의 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하고 우리 도의원님 계시지만 소선구제, 지역구에 추천입니다. 근데 유달리 시구는 중선구제입니다. 이 폐단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정당 공천 문제에서는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당 공천을 한 부분은 일단 후보자에 대해서 일단 검증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당 공천을 쓰면은 아마 이 도덕적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더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지방자치에서는 그게 가장 큰 걸로 보고 있고요. 의원들의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앞으로 지방자치가 계속하는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 집단에서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본인 자질이 문제가 도덕적 문제가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송 교수님. 진 의장께서 의원 개개인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의원 개개인의 자질이 문제라면 당의 혁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는 우선은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그 원인 내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아까 첫째 말씀하시는 그런 자질의 문제. 두 번째는 이런 이제 제도의 문제,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라고 봅니다. 자질의 문제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 20세기 초기에 이제 막스 베버라고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도 쓰고 그랬는데 그분도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제 직업으로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이 패션, 즉 열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떤 대의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태도가 굉장히 갖춰져야 된다.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책임 의식입니다. 책임 의식.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그런 결과에 대한 것들은 스스로 책임을 인식하고 이제 행동을 취하라는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런 어떤 이 책임 의심 속에서 이제 균형 감각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적인 어떤 그 평정 내지 집중 이런 걸 통해서 현실을 좀 더 관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걸 갖추는 것이 직업으로서 정치인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선 갖추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의원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제도적인 면에서의 어떤 형식과 지금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거 지방자치법 자체가 이제 이제 주민자치와 이제 단체자치의 형식을 이제 가미를 했지만은 지방 분권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권한 자체가 굉장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잘해야 뭐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 더 나아가서 뭐 행정 감사권, 의회 예산 심의 뭐 의결권, 뭐 이제 청원권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체의 어떤 법률을 가지고 징계를 할 수 있거나 또는 조례 제정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권한 자체가 없어서 그런 권한을 좀 부여할 수 있는 지방분권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 이제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의원들이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그 의회에 맡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처벌을 요구하고 언론도 또는 뭐 시민단체도 일반 시민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꾸준한 노력들이 좀 가미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는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당에서 혁신이라는 것은 이제 우선은 이 중앙당에서는 이게 이 징계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참 연결고리로 됐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의 문제부터 이제 그런 상존해 있고 이제 지방의회도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징계나 처벌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이제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어떤 혁신위원들이 각 정당마다 뿌려져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윤리를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회장님. 추가로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제재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매우 약하다. 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앞서 말씀 주셨지만 모든 것이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에서 아직도 지방 분권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같은 당끼리 이렇게 서로 모여 서로 봐주시라고 하는데 또 타 지역하면 그쪽도 똑같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근데 먼저 어떤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법적인 가드라인이 있으면 더 정확히 잘 지키겠죠.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고 의원이란 본인 스스로의 어떤 자기 스스로 기준을 정해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행동강령을 같이 이렇게 만들고 통과시키면서 좀 강하게 해야겠다 의원들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강하게 조치를 이루고 또 의원들 개개인의 서명을 받을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전국에 지자체가 많이 있지만 우리 지자체가 힘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뭐 도의원님들도 많이 없겠지만 그러나 시, 군, 구 의원들은 주민들을 가장 밀접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주민들 생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그 어려운 점을 돌봐줄 수 있고 뒤를 봐줄 수 있는 것은 시, 군, 구 의원인데 그 의원들의 범위는 권한은 넓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의 애경사 문제만 있으면은 국회의원한테 연락합니까? 도의원한테 잘 연락 안 씁니다. 그러나 시, 군 의원들한테 꼭 연락합니다. 이런 문제부터 있어가지고 의원들의 힘이 부딪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벌써 토론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자 오늘 출연자께서 꼭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못한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가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김영기 대표님. 이번 슈퍼갑질 논란을 보면 박사님한테 컵라면을 새벽에 여성인데요. 이 지금 큰 의원들의 어떤 권위주적인 어떤 모습들의 일면이라고 본다. 특정 의원이지만 이런 것들이 소위 영감님 의식이 아직도 의원들한테 있지 않나. 말로는 지역 주민들한테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대리한다고 하는데 막상 의회로 들어가면 군림하는 어떤 자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짜 언행일치하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어떤 전행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지방 의원님도 비판을 하는데 본인들은 또 작은 국회의원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회가 다시는 이런 문제 가지고 의회가 논란을 겪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의원들이 할 일이 참 많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로 상처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진짜 깨끗하게 처리해내고 과거는 다른 모습이었던 처리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서 전라북도 도민을 위하는 의원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진희환 의장님. 예.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으셔서 음주 문제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문제는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본인들 스스로 우리 7대 의회가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서로가 자기 위상을 높여가고 또 시민들의 그런 눈높이를 맞춰서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무섭다고 생각하고 시민들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은 따가운 그런 충고를 보내주시고 또 잘한 부분이 있으면은 보다 따뜻한 격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떠나서 우리 군산시 의원들은 전국적으로 모범되는 이번 조례를 꼭 실행을 시켜가지고 모든 지자체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송재복 교수님. 예. 이번 의원님들의 문제들이 이번 계기 외에도 이제 앞으로도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 더 나아가서는 최소한도 우리 이제 군산시나 지금 도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행동 강령 이런 걸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서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이 꾸준히 돼야 된다고 보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어떤 지방 의회의 문제라는 것은 지방 분권이 제대로 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지방 의회에 권한을 좀 부여할 수 있는 자치 입법권을 좀 강화시키는 노력들이 좀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가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책임 있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이제 좀 더 나은 의원의 활동 또 의정 활동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백경태 의원님. 예, 오늘 송재복 교수님, 김명기 대표님, 예, 고맙습니다. 많이 듣고 오늘 좋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자정결의문을 전체 의원이 했듯이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요. 또 그 처리 결과도 저희 임의대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아주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이걸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오늘 토론은 잇따른 지방의원들의 자질 논란에서 시작됐지만 결국은 지방의회가 강해져야 이런 폐단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재정과 인력에 대한 정부 의존도는 여전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정치가 활성화되어야 지방의회의 혁신이 있고 또 진정한 지방자치가 가능한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